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번 연속 종합부 2위를 달성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과 또 보완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 항공전이 열립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입장권 사전 판매가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조상원 변호사께서 상담해 드립니다. 10월 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지난 주말 폐막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열린 아시안게임이었던 만큼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총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구 국가대표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서울 현대직업전문학교 체육학과 정희영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적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당초 기대했던 금메달 90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네. 지금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 등 총 234개를 획득하여서 5년 연속 종합 2위를 지켜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네. 북한 선수들의 성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네, 북한도 역시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 총 36개를 획득해서 총 종합순위 7위로 마무리를 했죠. 예, 그렇군요. 네. 네. 배구 국가대표를 지내셨는데 여자 배구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좋은 성적을 네. 거뒀죠? 네네. 네, 저는 선수 생활 시절에 중국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이 예상을 뒤엎고 중국전을 승리해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예. 저는 못했던 거라서 후배 선수들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고맙고 예. 그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중국을 무너뜨린 그 원인, 네. 비결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그 혹자들은 중국에서 이지혜 선수들이 예. 나왔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예. 역시 우리 선수들이 중국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아시안게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제가 일단 잘한 거를 몇 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예. 일단은, 북한을 비롯해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사태도 있었고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최대로 목표가 되었던 건데 예. 안전한 대회를 실현한 것도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스포츠 행사가 국제 표준화기구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그 유일한 사례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인데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우리나라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이 국제 표준화기구로부터 친환경 국제 인증을 받아서 저탄소 친환경 대회로 치러졌다는 것도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반면에 또 약간 미숙한 대회 운영이나 기술적인 결함이 지적을 당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정말
말씀드리기도 제가 창피하고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꼽으라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 최종 점화자가 예. 개막식 당일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이없게 대행사 직원 실수로 하루 전에 유출이 됐고 예. 또 성화가 대회 기간 내내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 대회 상징과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 12분간 꺼지는 사고도 발생했고 예. 그래서 네 다행히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아서 예.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 입장권도 매진됐다고 해놓고 막상 보니까 경기장이 많이 비어 있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너무 적으면 경기를 할 때 힘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이 뭐 소년제나 박태환 등 뭐 인기 선수 경기나 우리나라 일부 대표팀 출전하는 경기 외에는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장에 관중이 없을 경우에 제 경험상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예. 이게 진짜 경기인지 연습 경기인지 경기를 하면서도 예. 이게 뭔가 좀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럴 경우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조직위가 이 같은 사태를 좀 방지하려고 예. 공무원들한테 입장권 강매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그분들이 경기장에 오질 않으니까 예. 입장권은 매진되는데 막상 경기장에 가시는 분들은 경기장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서 예. 입장이 안 되는 총국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 그 편파 판정 의혹도 좀 제기됐었죠? 예, 그래서 제가 편파 판정에 관해서는 뭐 항상 스포츠 경기에서는 논란이 뒤따르는데요. 그렇죠. 그 육상과 같은 계측 경기가 아니고 심판이 채점하는 경기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일례로 뭐 지난번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처럼 예. 그 심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뭐 심판의 재량적 판단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 뭐 이렇게 편파 판정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그건 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또 편파 판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 선수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선수가 그거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마련인데요. 예. 그 선수가 양심 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밝혀지기가 예.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 아시안 게임에 좀 미숙한 점 또는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시안 게임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대회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준비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준비를 하셨고 예. 대회 개최는 유종복 현 인천시장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매끄러지지 못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이라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대회 준비를 충실히 해줬어야 되는데 예.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대형 재난을 가져왔잖아요. 예. 이번 아시안 게임도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한 경기 운영이 나오고 많은 예.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에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는데, 이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라도 제대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저는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예.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의 명함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또 아시안 게임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예. 그래서,
조직이와 운영하는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면서 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체육학과 정혜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현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노령 인구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2018년에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지난 목요일 구로구에서는 제1회 구로 건강 노익장 대회가 열렸다고 해서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노익장 대회는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 근린공원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어르신들의 운동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제1회 구로 건강 노익장 대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노익장 선발대인데요. 구로구는 옛날부터요. 9 노인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란 명칭이 생겼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정말로 건강한 9분의 어르신을 선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대회는 뭐 훌라후프, 팔씨름, 또 건치, 또 종합적인 건강, 투호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 또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그 노력 이런 게 좀 더 배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날 행사 참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날 노익장 관광대회는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건강 노익장 선발대회는 단체 종목이랑 건강 개인 종목이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이 단체 참여 종목으로는 건강 퀴즈와 팔씨름, 훌라후프,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 종목은 15개 구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어르신들로 선발이 돼서 이 실력을 뽐냈고요. 개인 참여 종목으로는 건강 건치, 또 정부와 노익장 등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체 종목 대회를 진행하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검진과 더불어서 건강건치 어르신들을 선발하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각 구에서는 대회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먹거리도 준비해 놓기도 했고요. 노인의 날에 열린 건강 노익장 선발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노익장 건강대회에 참여하신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개봉 2동 동사무소에서 단전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제기차기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선수 뽑히고 오늘 왔어. 하나 둘 차다가 떨어지면은 그만하고 두 분까지 봐주고 그렇게 3개 차고 2개 차고 재밌었어. 딴 사람들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죠. 노인들 여자 둘 남자 둘 4사람이서 투어했어. 처음에 연습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한번 하고 나와서 활동하니까 공기 좋고 사람 구경 많이 하고 신체적으로 발전하려고 좋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으면 좋겠다고. 네. 구경 나오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구로구에 거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소식을 듣고 구경 나오신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는 노부부는 무대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흐뭇한 미소를 보이셨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건강 노익장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동작구에서 오셨다는 한 어르신은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곳에서도 이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날 함께한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건강 체크도 하고 노래하는 것도 보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심심하고 짬짬한데 열에 이렇게 오니까 와서 구경하고 웃고 아까 조선족 춤추는 것도 재밌고
에어로빅 같은 거 또는 뭐 춤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능이 재밌었죠. 뭐 나이 먹었어도 다 할 수 있고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다 젊고 이쁘고 능력이 있어서 좋았어요.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재미가 있고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겠네요. 예,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번 행사 같은 행사가 계속 열리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 외에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꼭 다시 이런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말을 많이 했는데요. 어르신들께는 삶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드리기도 하고 설렘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959 건강 노익장 대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올해 이 대회를 이제 처음 하는 건데요. 올해 대회를 한번 끝나고 나서 점검해보고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인지 내년에는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대회를 계속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 공원이 꽉 찼는데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노인의 날인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모두 즐거우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효를 증진하는 행사 앞으로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959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또 있다고요? 네, 산사음악회와 청소년 주말 동아리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사음악회는 10월 6일 바로 오늘 저녁이죠. 7시부터 9시까지 959에 위치한 원각사에서 진행됩니다. 금잔디 씨나 정수라 씨 등 초청 가수와 국악인 오정혜 씨, 또 뮤지컬 배우 배혜선 씨, 이건명 씨 등 이분들이 출연을 해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또 10월 25일 토요일에는 1시부터 4시까지 신도림 디큐브 광장에서 청소년 주말 동아리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 행사뿐 아니라 학생들이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이나 연극 동아리 등의 활동 내용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또 사물 놀이나 학생들의 댄스 공연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이 산사음악회나 주말 동아리 발표회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네, 이 산사음악회가 열리는 원각사는 온수역 8번 출구에서 14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말 동아리 발표회가 열리는 신도림 디큐브 광장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9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현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청거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탄생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타리움 센트럴파크. 1899-7566.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정말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봐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진행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비행기를 직접
만지고 타보고 또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 경기 항공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세금 체납액이 많은 데다가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 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전세가율이 80%를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화성 동탄 신도시의 전세가율은 평균 81.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2기 신도시인 인근 판교나 광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 신도시와 전국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동탄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당시에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가족 수발자 1,233명을 조사했더니 배우자가 3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남편이 아내의 수발을 책임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어제 오후 2시 반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집에 있던 40대와 20대 모녀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9살 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감금 3시간 반 만인 오후 6시쯤 모녀가 빈틈을 타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자 건물 옥상으로 달아나 자해 위협을 벌이다가 밤 9시쯤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좀. 네, 푸른 하늘이 매력적인 10월 경기도에서 화려한 에어쇼를 감상할 수 있는 경기 항공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로 꾸며지는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진수 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 항공전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올해 6번째로 하는 항공전인데요. 예. 네,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 내주 항공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또 진작시키고 또 산업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비행기 중심, 또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 체험 중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최 장소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예, 저 지난해까지는 안산에서 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수원 1호선 세류역 옆에 수원 예.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예, 글로 특별히 옮겼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도민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예. 좀 접근성을 예. 더 개선해서 많이 와주실 수 있도록 많이 또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은 에어쇼일 텐데 어떤 에어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멋있는 게 이제 블랙 이글의 공연입니다. 예. 우리나라 공군 특수 비행팀인데요. 예. 이제 지난해 말에도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저희가 이제 유치를 못했는데 올해는
나흘 동안에 총 5회나 공연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이것만 보셔도 뭐 크게 만족하실 것 같고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미국의 휴디 톨슨이나 헝가리 베리스 졸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에어쇼 팀이 있는데 예. 이분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아. 예, 저희가 그 여기 도민 여러분께 찾아오는 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항공전은 무료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유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어른은 10,000원이고요. 예. 어린이는 5,000원인데 그렇군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매를 하시면은 예. 30%씩 할인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어른은 10,000원이면 미리 예약하면 한 7,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 앞서 이번 항공전을 체험형 항공축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주요한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비행기 만들기가 있고요. 예. 또 행글라이더를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실제로 조종석에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직접 항공기를 타보는 탑승 체험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한 3배 정도를 저희가 늘려서 예. 한 700명 이상 저희가 사전 그 추첨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를 대부분 다 만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요번에 이제 공군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그 저희 항공기 전시 부분이 되게 이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군 또 미 공군 그 항공기들이 한 74대나 예. 전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뭐 그 유명한 공군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하는 PSI도 있고요. 예. 우리 공군의 첨단 수송기인 C-130J 같은 그런 보기 힘든 예. 그런 항공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열리는 경기 항공전의 개최 의미라고 할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런 소득 수준에 따른 그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어떤 그런 그 동호인 확대 예. 측면과 또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6회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조 항공 동호인들이 한 70%가 경기도에 지금 거주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만큼 늘었고요. 예. 내조 항공기 등록 대수도 한 50%가 저희 경기도에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관련 업체나 또 이착륙장 조성 등 해서 이런 거를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야 나도 한번 가서 그 항공전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경기 항공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정보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도 약간의 준비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늘을 보셔야 되니까 예. 햇빛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예. 선글라스하고 예.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선크림을 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1호선입니다. 전철 1호선의 세류역입니다. 예. 수원역 다음에 있는데요. 예. 세류역에서 내리시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나요? 네, 예,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전철을 좀 이용해서 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예. 혹시라도 그날 비가 와도 강행이 됩니까? 예, 저희 예. 합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주변 프로그램 또 보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진수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한국에서 AS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 쓰는데요. 미국에서는 AS 표현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때 간단하게 I have to get it fixed. I have to get it fixed or I have to go to the service center. I have to go to the service center 라고 합니다. Service Center는 자동차나 전기 제품 등의 수리소입니다. 이 서비스는 뭐 도움이나 수리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AS 필요하시면 꼭 Service Center 찾아보세요. Well, until next time, thank you. Bye-bye.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3월 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죠.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 드리기 전에 지난주 방송 말미에 청취자분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예, 이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국립과학 수사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당시에 그 차량 파손 상태나 도로에 남은 흔적 또는 블랙박스 영상 이러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3D 영상으로 재현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상처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인가를 한마디로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경미한, 그러니까는 그 정체되는 구간에서 살짝 받았을 때도 막 이렇게 뒷목을 잡고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그 경미한 사고에서도 어떤 과다한 치료를 받는다거나 한마디로 또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전혀 아프지 않은데도 뭐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좀 적발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그 관련 법이 근거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 결과가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적정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상담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1704번인데요. 8월 9일 신축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하자 보수 예치금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 예치금을 나누어서 가지기로 했는데 집집마다 나눠 가지려면 평수당 금액이 틀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나눠 가진 이후에 옥상 바로 밑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자 보수 예치금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자 보수 예치금은 신축 빌라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건축주가 그 건축주가 아니라 그 시공사가 어떤 시공을 하고 난 뒤에 그 빌라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하자 보수 예치금을 입주민들이 아마 이제 뭐 전체 결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뭐 나눌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자 보수를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약에 나눠버린다면 나중에 하자가 직접 발생했을 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나눠 가질 경우에 평수당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것은 아마도 근데 입주민들이 이걸 결정을 할 때 함께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평수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맞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나누게 되면 이 질문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 보수를 위해서 전 입주민 전원이 다시 한번 돈을 모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느 한 입주민이 팔고 이사를 갔을 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혀 이 예치금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자에 대한 또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분은 또 옥상 바로 밑에 집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뭐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 옥상 바로 밑에 집에 발생한 그 하자가 정말 그 건축으로 전체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옥상 전체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주택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서 뭐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에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공상의 어떤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하자 보수 예치금에서 충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1716번인데요. 지난 2007년에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급전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께서 차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때도 소유권 이전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포차가 된 거지요. 결국 몇 년이 지나 지금 차의 행방은 묘연해졌지만은 계속해서 저한테 과태료 그리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에 제 신용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가 지금 팔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태료하고 세금 이게 계속 날라고 있다는데요.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차주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담자분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세금은 일단 본인이 부담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일단 아버지가 사용하시다 하더라도 명의와 명의자와 실제 사용주가 다르게 차를 구입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더 안 좋은 것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차량을 한시적으로 넘긴다라는 것은 아주 그런 대포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분 경우에는 지금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하면은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계신데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예, 당연히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고 과태료를 못 내게 되게 되면 이 당사자에 대해서 신용상의 신용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된 이 대포차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이미 넘기신 뒤로도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연 이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일단은 구청에 대포차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 검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포차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이제 압류가 돼가지고 회수를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과태료나 이러한 세금 부분은 역시 이 명의자 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빨리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353번인데요.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9년이 됐는데 선폐차 후 벌금을 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먼저 한 뒤에 입고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폐차 당시 저희 차에 벌금이나 세금 밀린 게 30건 정도 있었는데 선폐차 후 7년 동안 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세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를 먼저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은 합니까? 예. 그 폐차를 하는 그 방법에는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반 폐차의 경우에는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폐차를 하는 방법과 예. 이렇게 차량이 일정 기간 오래된 경우에는 선 폐차를 한 후에 그러한 그 과태료나 어떤 그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이 폐차를 하고 나서 7년 동안 새 차를 안 사면 7년이 지난 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일단 세금이나 이러한 그 벌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되게 되면 그 각각의 어떤 소멸시효에 의해서 만료되는 돈이 있어도 폐차하고 나서 7년 동안 새를 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946번인데요. 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한테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화면이 저장이 안 돼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3주일 전에도 신발이 없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도 CCTV에 저장이 안 됐고 신발장에는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본인 부담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참 신발을 2번씩이나 그러면 잊어버리는 경우인데 이때 신발을 잃어버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그 고시텔 그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그 분실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 책임을 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시텔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고시텔에 한마디로 거주하는 일정 기간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항상 그 신발을 입구 쪽에 좀 이렇게 좀 그 공개가 된 쪽에 신발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시건 장치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안에 넣어놓을 수 있게 해놓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전혀 그러니까 일반 사람 그 지나가던 사람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그 고시텔 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경우에 신발을 잃어버리면 본인 부담이다 이런 종이가 붙어 있었다는데 이런 종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예, 이제 뭐 목욕탕이나 어디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문구가 붙어 있는 그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상법 152조에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이러한 그 휴대물에 대한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내 문구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인에게 어떤 이러한 그 보관이나 관리 의무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뭐 사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가지고 뭐 소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안타깝지만 처음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두 번째는 조금 고시텔 뭐 비닐봉지에 넣어서 방 안에 보관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되겠군요. 방금 지금 문자가 들어온 내용인데 2529번 새벽에 비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기둥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에 들어있고요. 병원비가 800만 원 나왔는데 본인이 사고를 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만약에 본인이 사고를 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던다는 거고. 예, 그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 어떤 한마디로 우리가 자동차하면서 그 자차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도 어떤 보험이 나오는 약관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100%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 측에서는 그런 통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또 자차 이런 게 없다고 그러네요. 원래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더군요. 예, 일단 오토바이는 상당히 자동차보다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벽에 빗길에 운전할 때는 좀 조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주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